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타이틀이 있는 것처럼 품질 실기의 필수 6번째 시간으로서 첫째 시험 문제 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상간이에요. 상간. 우리 상간에서 상간계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상간에서는 우리는 이 첫 번째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산업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분산, 공유하는 분산이라 해서 문자로 VXY를 구하라 라는 공분산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공분산 다음에는 상관계수죠. 상관계수. 상관계수 우리 문자로 R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상관계수를 구하라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상관 분석에서 바로 상관에서 바로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상관계수를 분석할 겁니다. 상관계수의 모집단의 상관계수가 모집단의 상관계수, 모상관계수를 문자로 로라고 하게 됩니다. 이 상관계수를 검증할 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H0로 이야기하면요. 바로 이 상관계수 로가 0이냐 H1, 0이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상관계수의 유무 검증, 즉 있다 없다의 검증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상관계수인데 상관계수가 옛날에 얼마가 있었어요. 얼마가 만약에 뭐 0.5가 있었다. 그럼 로 제로 할게요. 인데 이번에는 상관계수가 달라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로가 로제로하고 같지 않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관계수의 유무 검증은요. 두 가지 표로 할 수 있습니다. 즉 T분포표로 할 수도 있고요. R분포표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의 시험 문제는 T분포표로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상관계수가 달라졌냐 안 달라졌냐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야에 대한 검증은 바로 무엇으로 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야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로 하게 됩니다. 즉 유제로로 하게 됩니다. 유제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H1이 되겠죠. 바로 H0가 기각이 되어버리면 즉 H1이 채택되는데 상관계수가 0이 아니면서 상관계수가 옛날하고 달라졌다. 그럼 무엇으로 달라졌어요? 라는 추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 상관계수 로에 대한 추정이 나오게 됩니다. 추정. 그럼 이 추정은 무슨 분포로 하느냐? 정규 분포로 하게 됩니다. 정규 분포로 하게 된다. 얼마쯤 돼? 라고 하면 정규 분포로 하게 된다. 라는 기본적인 요 개념을 여러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가지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넘어가게 되면 회귀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회귀. 회귀 분석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회귀라는 것이 바로 뭐냐? 추정 회귀 방정식 우리는 고차 회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회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1차 방정식이죠. 1차 회귀예요. 그래서 이걸 쓰면 y는 베타 제로 의 값 더하기 베타 1의 값 x 이렇게 되죠. 물론 이 값들은 단축키로 존재합니다. 야 같은 경우는 대문자 A 지금 요사이 봤을 때는 대문자 B 또는 뭐 사포 계산기나 뭐 소문자 A와 소문자 B로 나타내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바로 야에 대한 회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럼 분석은 그럼 무엇을 하느냐? 바로 야가 됩니다. 베타 1이 0이냐 아니냐? 또 베타 제로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는 바로 베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H 제로가 똑같이 야하고 똑같아요. 베타 1이 0이냐 0이 아니냐 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베타1이 기울기가 얼마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한 0.7이다 할게요. 0.7이었는데 0.7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자, 임의의 값이 0.7이 됩니다. 야가 달라졌냐 안 달라졌냐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검증을 할 수 있겠죠. 자, 거기에 따라서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분포부터 해야 되네요. 야는 그럼 무슨 분포를 할까요? 라고 하면 야는 정확하게 하면 실험계획법 파트가 됩니다. 그럼 실험계획법 뭐죠? F분포요. F분포. 다음에 아래에 있는 바로 야가 달라지냐 안 달라지냐 야는 무슨 분포냐? T분포로 하게 됩니다. T분포로. 고로 추정은 기울기에 대한 추정은 어디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로의 추정이 바로 이 정규 분포를 했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었는 것처럼 야도 T 분포하고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베타1의 추정은 바로 T 분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따른 내용을 우리는 좀 다뤄볼까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난해하죠. 난해합니다. 근데 야 같은 경우는 점수가요, 최하가 4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8점까지 나옵니다. 이거 하나 틀리면 이게 타격이 매우 크죠. 거의 합격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야는 시험이 뭐 1년에 거의 매해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3번 중에서 아무리 나오지 않더라도 2번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파트가 되겠다.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하나하나를 제가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따른 문제를 지금부터 시작을 봐야 돼요. 오, 제가 뭐 타임을 안 놀려가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 했는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에 따른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는요, 바로 여기서 이제 제 교재로 봤을 때는 이 8번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8번 흐름만 봅시다. 자, 문제에서 자, 일단은 칠판을 지금부터 활용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x하고 y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론 이 문제는요, 야가 전체를 나온다는 말은 없어요.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개를 뽑아서 또는 한 개만 뽑든지 2개만 나오든지 3개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번에 상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1번만 해석하면 H0는 로가 0이다 0이 아니다를 검증하시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상관계수 R을 구해야 되겠죠. 문제는 야인데 R을 지금 더 구할게요. 여러분, 상관계수 R은요, 여러분 이렇게 구합니다. 공식만 적으세요. 에서 x의 제곱합 곱하기 y의 제곱합 분의 sxy 각각을 야를 계산하는 내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고 이 데이터를 공학용 계산기에 입력하면 바로 단축키가 나오게 되죠. 그 단축키가 뭐예요? R을 누르면 되는 거죠. 그냥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 지울게요. 상관계수를 일단 구해야 되니까. 그럼 상관계수가 얼마 나왔겠죠? 여기서는 얼마가 나왔냐면 상관계수 R 값이 얼마 나왔냐면 0.96 오, 매우 크게 0.96043이 043이 어이구 엄청나게 크게 나왔어요. 하여튼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 있네요. 자, 1번 문제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한지를 검증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야가 됩니다. 그러면 1번의 풀이는 반드시 야를 적어야 되죠. 검증. 무엇을 정하려고 합니까? H0입니까? H1입니까? 두 번째 알파인데 알파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겠네요. 왜? 문제에서 알파가 나와 있으니까.
세 번째는 검증 통계량은 야는 무슨 분포로 한다? T 분포로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시오라고 해서 T 분포도 할 수도 있고 앞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R 분포로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R 분포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R 분포로 하기 위해서는요. N의 값이요. 최소 1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뽑는 게 12개 이상. 왜 그러냐? 뒤쪽에 여러분들이 주어진다고 하면 수표가 R 분포 표값이 주어질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얼마냐면 12개 이상, 즉 자유도가 10부터 있어요. 10부터. 근데 여기서는 자유도가 N-2예요. 그런데 야는 데이터가 10개밖에 없잖아. 그래 R 분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T 분포표로 하게 됩니다. 다음 T 분포표의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차 때도 했으니까 R이 나오고요. 분모는 루트 N-2분의 1-R 제곱이 되겠죠. 앞서 구한 R 값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렀을 거예요. 그러면 계산기를 누르는 값이 될 것이고요. 검증이라는 게 복잡한 것이 아니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우리는 계량값에 대한 검증과 추정이라든가 계수값에 대한 검증 추정, 즉 품질 실기 필수 4번, 네 번째 강의나 다섯 번째 강의에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되죠. 그러면 기각력 어떻게 되냐? 내가 구했는 값이, 자, 컨닝 하겠습니다. 9.7536 이 나왔고요. 9.7536은 뭐로 비교해요? 표값으로 비교하죠. 그럼 표값이 뭐냐? 주어진 표값을 찾을 때는 우리가 상관계수의 유무 검증은 전부 다 한쪽 검증이 없어요. 무조건 양쪽 검증입니다. 그럼 문자로 쓰면 1-2분의 알파입니다만 야는 양의 값이 나왔을게 0.975 라고 하면 됩니다. 0.975이고 자유도가 얼마 되죠? 야 같은 경우는요. N-2다라고 했어요. 그럼 야는 데이터가 10개였네요. 10개였으면 자유도가 8입니다. 그럼 이 표값이 나오겠죠. 이것을 적고 이 표값보다 어떻게 되세요? 더 크네요. 이렇게 됐던 거죠. 이것을 그림을 그려버리면 이런 말이 되죠. 야가 기준이 0인데 야가 되면 유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 표값이 야예요. 그런데 내가 구한 T0 값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은 H0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할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만 적고 뭐라고 한다? H0 기각이라고 하면 답이 됩니다. H0 기각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바로 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H0 기각이라고 하든지 또는 유의하다라고 하든지 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 한다? 상관계수가 존재한다. 즉 0이 아니다. 뭐 이렇게 온갖 말을 다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게 야잖아. 왜? 가설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만 적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맞죠? 이렇게만 적어도 답돼요. 당연히 답되죠.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1번이었습니다. 자, 1번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 1번의 답을 보시게 되면 낙서 한번 해볼까요? 자, 1번에 존재하는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시오 라고 되어 있었으며 그러면 검증에서 첫째 가설은 이렇게입니다. 0이다 0이 아니다. 다음에 검증 통계량 T0는 검증 통계량 T0는 해서 여러분 요겁니다. 요 공식보다는요. 가급적이면 풀이 가정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요 공식을 적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요거보다는 요 공식을 더 적는 게 더 좋고요. 풀이 가정을. 물론 이것만 적고 답을 적으셔도 됩니다.
왜? 그 전에 R 값을 구해놓고 다 했으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기각력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기각력이 적혀져도 되고 이렇게 안 적혀져도 됩니다. 그냥 뭐만 하면 되죠? 판정만 하면 되겠죠. 판정입니다. 판정. 자, 여러분 판정이 T0 값이 바로 2.30 뭡니까? 2.306은 야는 위에 적었기 때문에 안 적었는 거죠. 그럼 요거까지 적는 게 더 좋아요. 2.306만 적는다기보다 요 값을 T 0.97 요렇게 적어주면 간단하게 되겠죠. 고로 알파 이코르 5%로 라는 말은 안 적어도 되면 왜?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래서 H0를 기각한다. 즉 갈로예요. 야만 적든지 괜히 2개 적었는데 잘못 적으면 바보 될 수 있잖아요. 빵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적으세요. 자, 말 되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끝났어요.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원래 우리는 상관계수는 0.75였다. 0.75였는데 0.75가 아니냐를 검증하시오. 이게 바로 뭐죠? 유의성 검증이에요. 그러면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증은 야를 0.75로 바뀌겠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바로 야는요 T0가 아니고 이제는 정규 분포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형태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U0는 0.75가 원값이니까 바로 로 제로가 되는데 공식 쓰지 말고 그대로 할게요. 바로 이 0.75를요. Z 0.75로 바꿔야 돼요. 즉 정규 분포표 값으로 바꿔야 돼요. 다음에 앞에 원값은 얼마였느냐? 여기서 컨닝하니까 상관계수가 0.960432. 그럼 Z 상관계수 R입니다. 0.960432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럼 공식을 쓰면 이렇게 완전 문자로 쓰면 되죠. 로 제로가 되겠죠. 원값. 나누기 표준 편차가 되는데 바로 표준 편차가 바로 뭐냐면 루트 n-3분의 1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야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산업기사는 이거 안 나와요. 앞서서에서 T0만 나오는데요. 바로 상관계수의 변화, 이건 기사의 단골이라기보다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데 문제는 ZR이나 Z로제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Z 0.96043.2가 있었는데요. 맞죠? 예. 일말을 어떻게 계산기로 두들기느냐 하면 원래는 이렇게 두들겨야 됩니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한번 보세요. 원래는 2분의 1 린 1-R분의 1 더하기 R 이런 걸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잊어버리라 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지우고요. 야를 어떻게 계산기로 두들게 되는 거면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에서 탄젠트 H의 마이너스 1승에 0.960432를 두들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 공식보다는 어떻게 한다? 곧바로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야는 10개였잖아요. 루트 7분의 1 n-3분의 1에 바로 뭐다? 탄젠트 h의 마이너스 1승에 0.960432 뭐 소수 좀 다시 해도 상관없고 마이너스 탄젠트 h의 정규 분포로 바꾸는 값이에요. 갈로 열고 0.75 갈로 닫고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 풀이를 적어도 됩니다만은 이건 세모고요. 뒤에 값을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구했는 값을 적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2.589가 나와요. 2.58. 예, 2.589가 나오고,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곧바로 검증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또. U0는 2.589다. 양이니까요. 그럼 양은 여러분, 규준화 값은 주어질게 바로 5%에 0.975예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96이에요. 1.96보다 큽니다. 고로 H0 기각이에요. 야도 정답이. 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풀이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 했던 게 요겁니다. 이거. 자, 예를 들어서 계산했는 게 H0 기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되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3번이에요. 3번은 뭐냐?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95%로 실내 구간을 조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 구간을 조정하시오. 그럼 실내 구간을 조정하시오 하면 야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의하니까 지금 나오는 게 0.960432니까 이렇게 합니다. 0.960432 플러스 마이너스 안 돼요. 야를 어떻게 하는 거면 방금 전에 이 값을 뭐로 바꿨어요? 정규 분포로 바꿨거든. 맞죠? 이렇게 했던 걸 다시 돌려야 돼요. 다시 돌리려고 하면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오, 안 나오겠네. 무엇으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탄젠트 H로 와야 돼요. 왜? 정규 분포로 바꿔도 다시 R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로 열고 탄젠트 마이너스 1승의 R 0.960432 플러스 마이너스 정규 분포죠. 바로 U의 0.975 즉 1.96입니다. 다음에 표준 변제. 표준 변제 뭐였어요? 루트 n-3분의 1이다. 이것을 한 방에 공학용 계산기로 두들기면 답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4, 5, 6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4, 5, 6, 7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됐죠. 그래서 4, 5, 6, 7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는 1, 2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좀 많이 걸렸으니까 끊읍시다. 완전히. 자, 우리는 품질실기 필수 06은 제가 상관 분석과 회계 분석을 둘 다를 하려고 하였으나 뭐만 했다? 여러분 상관 분석만 처리했어요. 상관 분석. 자, 여기에서 산업기사를 위해서 바로 뭡니까? 공분산. 공분산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 XY의 제곱합에서 N-1. 이는 자, 여기까지는 산업기사가 꼭 나와요. 상관분석은요. 회계분석은 기본적으로 산업기사에도 나오지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상관계수는 많이 나온다. 자, 공분사는요. 자유도분의 SXY, 즉 XY의 제곱합으로 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필수 6은요. 상관분석만 했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관분석만. 그러면 이제는 필수 문제 7로 가겠어요. 7에서 마지막으로 공업통계를 총정리하는 바로 회계분석으로 가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분석에서는 일단 이론적인 설명은 간단히 했으니까 한 번 더 또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시고요. 꼭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많은 구독을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강의를 듣다가요, 뭡니까 좀 요런 부분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러분 내용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제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다 올려져가 있으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어디에 바로 그 두드림 품질 교실에 어떤 자료들이 있고요. 동영상도 있고, 유튜브에서는 동영상을 제가 한계적으로 올려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